지난 4월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토마토가 오늘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도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공개된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예?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명태균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당시 윤핵관으로 불리던 국회의원 2명이 다른 후보의 공천을 추진했는데 자신이 이를 뒤집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를 언급합니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참아하고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철 했는데 이랬대. 창원 의창 지역구의 대통령 부부의 약속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특별한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명태균의 허장성세를 교묘하게 짜깁기한 녹취팔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권은 사실이면 범죄고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윤형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공개된 녹취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예?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언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하고 또 직접 저 봐가지고 네. 여보세요? 끝났어. 알겠어요? 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참아하고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철 했는데 이랬대. 윤상이 끝났어. 네, 그리고 이게 2022년 5월 9일의 통화 내용인데 같은 날 오후에 녹취록에서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현수막 문구까지 신경 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그 김영선 그 전수마 네. 이제 본선 후보잖아. 네네. 그러면 그 본선 후보는 좀 틀려야 돼 그 문구가. 네.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히 넘기기 전에 네. 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조건 그 한테도 얘기하고. 네네네네. 네, 오늘 오전에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 내용이고 녹취록 등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관건인데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녹취록의 내용으로 봐서 지금 그 명 씨라는 분이 굉장히 득이양양하게 지금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여사와 직접적인 통화 녹취록, 대통령과의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나 통화 녹취록 이런 거가 지금 이제 보도 내지는 뭐 증거로 지금 제시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네. 그 내용의 정황상으로는 굉장히 심증이 굳어지는 그런 후속 보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재보선 공천 그 결과 발표를 5월 10일 날 했거든요. 그럼 그날이 대통령 취임식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은 5월 9일 날 지금 오후에 통화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만약에 뭐 윤상현 의원이나 누구 그 얘기처럼 이분이 굉장히 뭐 좀 허풍이 센 사람이다라고 친다면 공천 발표도 안 났는데 전날 어떻게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친박 리스트를 토대로 해서 그 여론조사 돌린 것 그것만으로도 이제 선거 개입이다,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징역 2년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직접 수사했던 당사자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지요. 그래서 그런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더군다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뭐 대통령이 이제 취임 전날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개입한 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이름 석자가 대선 후보 투표용지에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안 좋은 이슈들의 중심에 여사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초 보도 때는 올해 공천과 관련된 것이었고 지금 오늘의 후속 보도들은 보니까 그 전에 재보선에도 이미 관여를 했다라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은 뭐 경남 지역에서는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뭐 사실상 처음 듣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 공당의 공천을 뭐 당직자도 아니고 무슨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기존에 뭔가 누군가가 그 결정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뒤집었다. 지금 이런 취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뭐라고 뭐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녹취록의 정황과 또 이분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뭐 공당의 어떤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이거 바로 수사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수사해야 된다. 네. 자, 오늘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의 입장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허장성세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명태균 씨를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윤상현 당시 위원장의 이 입장으로 가름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당시 시점에서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2명으로 압축할 수 있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와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인데요. 예.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뭐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윤상현 의원은 저기 말을 하면서 덧붙인 말이 김명선 의원을 왜 공천했고 그리고 명태균 씨 말이 왜 사실이 아닌지도 정확하게 밝혔는데요. 당시 시점에서는 공천이 확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확정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뒤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명태균 씨의 얘기는 사실이 무근이라는 점과 동시에 김명선 의원이 당시에 2, 3년 전부터 경남도지사를 염두에 두고 출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공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공천을 했었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박한 평가와 함께 명태균 씨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걸 봤을 때 지금 너무 명태균 씨 얘기만 듣고 좀 단편적으로 가는 걸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7명의 공천자 중에서 5명이 당선됐다라는 것도 그렇죠. 덧붙여서 얘기했죠. 윤상현 의원의 공천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던 점까지 그 말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자, 2024년 명 씨가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배제 여부를 미리 알았던 정황 같아 보이는 그런 녹취도 공개가 됐는데 이 역시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기사 그 썼어요? 쓰셔가지고 주셨던. 쓴 게 아니고 그거 내 거지. 내가 쓴 거지. 아, 너 한 거 그냥 갖다 넣은 거잖아.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가 오늘 떠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네. 컷오프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자, 김용남 위원님. 네. 이게 이제 명태균 씨가 2년 전에는 공천이 될 거를 미리 알았던 것 같고 이번에는 컷오프가 되는 걸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맥락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통화 내용이 금년 2월 18일 저녁 9시가 좀 넘은 시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약 1시간 후에 김영선 의원이 지역구를 김해 갑으로 옮긴다는 기사가 뜹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전화 통화에서 이야기했던 기사를 이제 보도 자료 같은 거를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기사화가 되면서 김해 갑으로 이제 옮겨서 출마를 하는 거로 되었는데 결국엔 김해 갑에서도 공천이 안 됐죠. 네. 근데 그것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제 기억에 김영선 의원이 김해 갑에서 컷오프 되는 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3월 2일인가 3월 3일쯤 되는데 미리 며칠 전에는 적어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에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를 갖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이렇게 컷오프 되느냐 여부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저렇게 명태균 씨가 아무리 뭐 예지력이 있다고 해도 알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뭐 예지력이 있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공천관리위원으로 들어가서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 예. 아니면 그 공천관리위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누군가 외부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겠죠. 근데 곳곳에서 보면 미리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 자, 야권에서는 사실이라면 범죄라는 강력한 수사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일단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대통령은 공천 개입하면 안 됩니다. 범죄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번 사태를 명태균 게이트로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죠? 예. 조만간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 게이트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드러난 게 명태균 씨가 전화한 거 정도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 뉴스토마토에서는 이 정도만 갖고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김건희 씨의 텔레그램 캡처본을 포함해서 전화 통화, 녹취록, 음성 파일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언론사에서 이미 다 갖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후에 터져 나올 경우에는 그냥 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명태균 씨 이름을 따서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라 정식으로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 게이트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지난번 첫 보도, 9월 5일 보도였죠. 그때는 김영선 후보가 공천되지 않았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라고 용산 대통령실이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는 김영선 후보가 공천이 되고 당선까지 됐습니다. 같은 해명의 연장선에서 보면 그럼 2022년에는 공천되고 당선이 됐으니 그건 공천 개입한 거 인정하느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고요. 윤 대통령은 과거 아까 김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치 개입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2년 실형을 받게 한 사람인데 네. 어떻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심각한 행위가 아니라 이건 중대 범죄 행위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나 내가 이런 일을 하더라도 누가 수사하지? 검찰은 우리 편인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놓고 맘 놓고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이 명태균 씨라는 인물이 상당히 뭐 이름도 낯설고 처음 듣는 사람인데 근데 또 여권에서는 또 좀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어떤 인물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대통령의 아버지와 멀지 않은 자리에서 취임식을 지켜본 이 남성, 바로 명태균 씨입니다. 정치 브로커다, 역술인이다, 분명하지 않은 꼬리표가 따라 붙는데요. 일단 시작은
기업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명 씨는 2003년 광고업체를 만들었고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5년 언론 보도를 보면 지역 기반 중소기업 연합회에서 활동한 이력도 포착이 됩니다. 명 씨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름을 알린 건 2018년에 설립된 미래한국연구소의 회장을 맡으면서인 걸로 보입니다. 여론조사를 무기로 정치 컨설팅을 해나갔다는 거죠. 다만 등기에 명 씨가 이름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공식 직함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는 직책이 정책 책사로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기업인에서 책사가 된 독특한 이력을 가진 겁니다. 어쨌든 명 씨의 입김이 센 이유,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명 씨가 공천 개입 보도 이후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태풍이 불 것 같다. 그리고 태풍 부는 바다에 뛰어들겠다고 말이죠. 네, 김윤형 위원님. 네. 명태균 씨가 대통령 취임식의 주요 인사석에 앉았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먼저 하나 설명드릴 게 하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김명선 의원이 컷오프 사실을 먼저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희 당 당시 공관위에서 김명선 의원이 김해로 자신의 출마 지역을 변경하려고 했었을 때 네. 어렵다는 점을 미리 전달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마치 특별하게 더 알았던 게 아니라 미리 전달이 됐고 그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을 수가 있다는 김해로 거죠. 옮기는 게 안 된다고 네. 통보가 됐다고요? 네, 통보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공관위 관계자가 그런 인터뷰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명태균 씨가 사실 뭐 김종인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출마했을 당시에 많이 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언급이 있을 만큼 국민의힘 여권 내에서는 뭐 꾸준하게 활동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인수위가 당시에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인수위 측에서 10,000명 넘게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정치 활동을 어쨌든 뭐 정식적인 루트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초청이 된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른 인수위 10,000명 넘게 초대되는 인원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김유정 위원님, 네. 이게 그 명태균 씨가 이제 여권에서는 조금 알려져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지금의 야권에서는 좀 생소한 인물이죠? 예, 저도 뭐 사실 처음 듣는 인물인데요. 또 그 경남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뭐 정치권에서도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니까 뭐 야권에서도 아는 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인맥이 넓다면. 그래서 아까 이수진 앵커 말씀하신 대로 광고회사 같은 걸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론조사 회사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이제 인맥을 넓혀왔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뉴스토마토 이제 보도했던 기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실 첫 번째 보도가 나간 다음에 뭐 역술인이다 이런 얘기가 파다하게 들렸었는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얘기이고 뭐 직관력도 있고 예지력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공천 개입 문제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책 책사라는 이제 그게 한입신문에 났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선 의원이 이제 뭐 이렇게 관련 정부의 뭐 그 관련된 정책 제안을 하는 것들이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때 김영선 의원과 함께 정책 책사로서 뭐 같이 배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중진 의원이나 또는 뭐 당대표든 또 이 정도 어떤 그 지도부급에 있는 분들이 뭐 정책 특보랄지 정무 특보랄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정책 책사라는 이야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취재한 기자에 의하면은 뭐 같이 앉아서 뭔가 논의를 할 때도 김영선 의원보다 상석에 앉고 그 옆에 김영선 의원이 앉고 뭔가 이 주객이 전도된 느낌, 주종 관계가 바뀐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취재 결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정치권에서 여론조사하고 뭐 그 동네 알려진 인물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그래도 김영선 의원이 5선의 중진 의원인데 그 정도로 쩔쩔매는 정도의 어떤 그 인간관계라면은 반드시 그 사이에는 뭔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서 이런 공천 개입 문제나 또는 정책 책사라는 타이틀도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지금 보도까지 되고 또 기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 공천 개입해서 본인이 거의 아까 녹취록에 따르면은 안 될 뻔한 공천을 내가 재보선 때도 해준 거고 또 미리 이제 그래서 5선 의원이 됐던 거고 뭐 컷오프 상황과 뭐 기회로 옮긴 이야기도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뭔가 그 숨길 수 없는 그런 의혹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더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고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서 살라미처럼 이걸 보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분명히 뭔가 더 후속 보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첫 번째 보도했을 때 거기에 A 의원, B 의원, C라고 하는 김영선 의원의 측근, 그다음에 D라고 하는 당직자 이런 얘기들 쭉 나왔잖아요. 특히 그 당직자가 텔레그램 메시지 다 가지고 있다. 그때의 메시지는 여사와 김영선 의원 간에 주고받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빠져나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더 후속으로 보도가 된다면 아마 점점 더 명태균 씨가 아닌 대통령 부부에게로 더 의혹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명태균 씨 입장은 어떠냐? 일단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서는 이솝우화의 바람과 태양 중에서 바람을 선택하셨군요라고 뉴스토마토의 입장을 전했고요. 태풍이 불 것 같다라는 페이스북 글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부인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음모적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 소장을 접수한다라고 고소 사실도 밝혔습니다. 김보엽 위원님, 예. 어쨌든 그러면 수사는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민형사 소장을 언제 접수할지 모르겠지만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저 건에 관련해서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까먹기 전에 말씀드리면 아까 저는 녹취록 들으면서 좀 놀랬던 게 명태균 씨가 허풍, 허세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여사를 얘기하면서 님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네. 친구를 지칭하는 것처럼 마치 옆집 아저씨 얘기하는 것처럼 불렀고요. 김영선 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아예 호칭이 없습니다. 김영선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저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과장하는지 알 수는 있는데 정치권에 은근히 이런 사람 많습니다. 허풍, 허세 있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 사실로 이어질 경우에 그건 그냥 허풍, 허세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권력을 등에 업게 됩니다. 그 수사를 하게 될 것 같고 그 태풍이 불 것 같다. 그리고 뉴스토마토에는 태풍과 태양 중에 바람과 태양 중에 바람을 선택하셨군요. 이런 묘한 표현을 쓰는데 글쎄 저는 이걸 그냥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 바람과 태양, 이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건 길 가는 나그네에 옷을 벗기는데 둘이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바람이 세게 부니까 옷을 더 여미고 태양이 따뜻하게 비추니까 옷을 벗더라 해서 태양이 이겼다는 이솝우화의 얘기인데 아마 뉴스토마토 취재에 응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언젠가 때가 되면 혹은 내가 이렇게 당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알려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네. 그게 태양 같고 바람은 이제 그 거꾸로의 결과. 결국 당신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이렇게 보도를 했으므로 나는 더 옷을 여밀 수밖에 없다. 꽁꽁 숨기고 감추겠다. 이런 걸 암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 보도의 파장이 개혁신당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지리산 7불사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천하람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가 회동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함께 나왔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기자회견을 놓고 비례대표 순번까지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김용남 의원님, 이에 대해서 개혁신당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그 2월 29일 날 만남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만난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은 그 기자회견을 하면 비례대표 1번을 줄 거라는 얘기를 개혁신당 쪽에서 먼저 꺼낸 건 전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기자회견과
국민의힘 탈당 이어서 개혁신당 입당을 하면서 비례대표 1번 얘기 내지는 1번 요구를 한 거는 상대방이었지 개혁신당에서 1번을 줄 테니 기자회견을 해라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오간 것은 전혀 아니라는 취지고요. 네. 실제로 2월 29일 그 다음 날인 3월 1일 날 오후에 저 문제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의 결과 김영선 의원이 영부인의 어떤 그 정치 개입 문제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뭐 있을 수 있고 정말 정치 개입이 있었다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다만 그거와 어떤 대가 관계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같은 선순위를 요구한다면 그거는 받아줄 수 없는 얘기다. 예.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중론이 모아진 회의가 그 회의에 참석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도 있었고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당시 이준석 대표도 있었고 주요 당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도 있었네?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그 공천 개입 의혹 자체의 신빙성 여부와는 별개로 네. 이걸 가지고 이 공천 얘기까지 그러니까 비례대표 공천 얘기까지 하는 거는 안 된다. 양자 간에 연결되는 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못을 박았다라는 그렇죠. 그 뜻이죠? 자리에서 꽤 오랜 시간 회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김영선 의원이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대가로 어떤 비례대표 공천을 확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께서 지난 한 보름 전에 매불쇼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A 의원과 B 의원의 실명이 곧 등장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증거, 텔레그램, 뭐 이런 캡처된 것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일파만파 더 이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텔레그램 메시지가 아까 김보엽 위원님은 언론사에서 갖고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건데 개혁신당에는 있나요? 일단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가 갖고 있는지 여부는 모른다. 3월 1일 오후에 그 문제를 갖고 회의를 했던 거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네. 누가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갖고 있는지 여부까지 그 자리에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 개혁신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라도 그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추후에 이제 공개될 거라고 보세요? 세상에 그 비밀이 그렇게 오래 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엔 뭐 뜻하지 않는 곳에서 뭐 의외의 사람이 공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걸 갖고 있다면 그래서 끝까지 비밀이 지켜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야권에서 수사로 밝히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과 향후 대응은 어떻게 될지만 듣고 이 이슈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뉴스토마토 언론 보도는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기사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먼저 나서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 당은 이번 총선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이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차후에 이제 뭔가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든지 해야 뭐 반박을 하더라도 한다. 지금은 구체적인 입장을 낼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